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행정의 파트 6번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의사소통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그 구성원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까? 그래서 뭐 점집 모형, 만족 모형, 쓰레기통 모형, 혼합 모형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가장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호의와 타터 먼저 보고 나머지 모형들 그리고 조화의 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호의와 타터가 나올 확률이 1순위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그러면 왜 나올 수 있는 1순위인지 한번 제가 이론 설명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객관식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죠. 호의와 타터는 보시면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보면 어떻게 과연 서술형은 나올 수 있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의와 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작정 모든 구성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뭔가 아이들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자 우리 어디로 여행 갈래? 한번 10명이서 여행 그 친구들하고 여행을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명 모두의 의견을 다 듣는 게 과연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해서 다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10명이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리더로서 결정한 거를 수용하게끔 하면 더 효율적일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일본 여행 가기로 했어요. A라고 하는 애가 그런 거 하나도 안 알아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대충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사람한테 자, 네 의견 한번 얘기해봐. 네 가고 싶은데 그 근거를 얘기해봐. 한다고 뭐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냐 없냐. 두 번째,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이 호의와 타터는. 관심 플러스 뭐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심과 전문성.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시킬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둘 다 없을 때, 그 리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야 되는 역할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냐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관심과 전문성을 다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없는 상황을 제시문으로 주는 겁니다. 이 안에서 교사가 혹은 교사 학생들 간의 관계로 나올 수도 있고 교장과 교사들 간의 그 관계로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학생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이런 관점에 놓여 있을 때 교사는 어떠한 의사결정 방법을 써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호의와 타터의 그 관점에 의해서 한번 서술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호의와 타터는 구성원들의 상태에 따라서 참여 수준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자, 상태를 보고 얘네들 참여 수준 안 시켜도 돼. 아니 얘들 참여 수준 완전 많이 시켜야 돼. 아니면 제한적으로 참여 수준 시키자 이렇게 결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뭐냐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적절성 첫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적절성이 높다. 관심이 없으면 적절성이 낮다. 두 번째, 전문성.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 관심은 많은데 전문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정도. 관심은 많은데 전문적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정도. 마지막, 구성원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와 갈등을 일으키는지. 구성원이 적절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구성원을 참여시킬 때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호이와 타터의 그 관점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그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한번 말해봐라.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위와 타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첫 번째 이거 암기해 주시는 거. 두 번째, 그러면 구성원들 수준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보여야 될 의사결정의 어떤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수용 영역 밖이라고, 둘 다 없을 때는 수용 영역 안이라고 해요. 근데 수용 영역이 따져보면 좋은 것 같은데 왜 수용 영역 밖이라고 하냐? 이 수용 영역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수용 영역이 뭐냐면 구성원이 의사결정과 그 결과와 그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 즉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수용. 여기 있으면 무조건 얘네들을 수용한다. 얘네들은 이 내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수용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수용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심도 없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뭔 말 하든 얘네들은 다 수용하니까 이 부분을 수용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수용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수용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시켜야 될까요? 배제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배제시켜야죠. 그래서 여기 확실한 배제라고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참여시킬 필요가 없어요. 배제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수용 영역 밖에 있으면, 수용 영역 밖은 뭐냐면 얘네들이 관심도 높고 전문 지식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해도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는 애들은 아닌 거예요. 수용 영역 밖에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마 포함에 이게 무조건 참여시켜야 돼요. 적극적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포함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입니다. 적극적 참여.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있을 때 아니면 여기 보시면 전문 지식만 있을 때 이거는 개인적 이해를 가질 때죠. 이거는 제한적 참여.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제한적 참여. 이거는 적극적 참여. 이 부분은 확실한 배제. 적극 참여. 제한 참여. 이 두 개 제한 참여. 이거는 배제. 확실한 배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제가 이 호야 타터의 모형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100%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수용 가능하잖아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어렵지도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이처럼 수용 영역 밖의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 구성원들을 참여시킨 거를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1의 상황부터 이 첫 번째 상황부터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네 번째 상황이죠. 1, 2, 3, 4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구성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와 전문적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다. 이 상황은 민주적 상황과 갈등적 상황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민주적 상황은 신뢰성, 적절성, 전문성이 모두 존재하여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유일한 쟁점은 의사결정 합의 이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신뢰성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문성, 적절성, 전문성, 신뢰성까지 있는 경우 하면 갈등적 상황은 뭐냐면 전문성과 적절성은 존재하지만 신뢰성이 없는 경우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이때는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로 즉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때는 좀 제한적으로 참여시켜야 돼요. 즉 수용 영역 바뀌긴 하지만 만약에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일단 신뢰성이 있을 때 먼저 볼게요. 신뢰성이 있을 때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구성원이 전문 지식도 갖추고 있고 이해관계도 갖추고 있고 조직의 목표랑 그 개인의 목표도 일치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를 막 줄글로 막 쓰겠죠. 그럼 이때 지도자가 해야 할 수 있는 역할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는 통합자의 역할과 의회 의원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제 판단 기준은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거를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자는 뭐냐면 일단 지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되 집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지도자도 일부일 뿐이다 이거예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의제를 만들고 결정안을 평가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도자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통합시키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통합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신뢰성이 있을 때. 근데 이렇게 각각의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을 통합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행될 때도 필요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을 다 수용할 수 없고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필요할 때도 있다. 이때는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면 의회 의원이다. 지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회 의원이라고 한다. 즉 적절성, 그 다음에 전문성, 신뢰성이 있을 때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서 통합자 역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나도 한 표를 던지면서 의사결정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하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의회의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때는 단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나가고 개방적 소통을 증진한다. 이렇게 하면서 심사숙고한 이 집단적 의견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심사숙고에서 그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집단 의견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지도자 역할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자, 의회의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신뢰성이 없을 때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신뢰성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 제한적 참여를 시키자 그랬잖아요. 무조건 참여를 시킬 수는 없다. 여기 보면 제한적 참여 시킨다 돼 있잖아요.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교육자 역할로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그 전체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한제들에 가는 의미를 의논한 후에 의사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면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참여자는 의사결정까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지도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왜? 그 사람들은 전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도도 있으니까. 단 조직의 목표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에까지 참여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은 들어주고 의사결정을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너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거야. 이런 면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조직 방향의 목표가 다를 때는 다르다고 또 무조건 배제시키면 안 되고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너네 얘기해봐. 난 들어볼게. 수용하면서 그런 거 같네. 그런 게 들어주면서 하지만 이번에 의사결정 과정은 너네 의견을 듣지만 그래도 우리 지도자들이 결정을 할 거고 최대한 너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그 논의를 하면서 저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뭔가 하지만 이렇게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을 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결정안이 저항 없이 그 지도자들이 내린 그 결정안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저항감을 줄이면서 수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뢰성이 없을 때는 무조건 다 참여시키면 안 되고 이게 통합자나 의회 지원보다는 교육자 역할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 참여를 한다. 전문성은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똑똑은 한데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걸 전문가 상황이라 부르거든요. 이때 지도자는 의뢰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똑똑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는 보는 거예요. 물어는 보면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할 역할들이에요. 어차피 얘네들은 관심 없어서 얘네 의사결정 과정까지 참여시킬 필요는 없어요. 자, 네가 한번 투표해봐. 이런 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단 지도자는 얘네들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애들을 이용해서 의견을 물어봐야죠. 왜? 그러면 좀 더 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자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성원들에게는. 왜? 자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의뢰하면서 이게 조언을 구하면 조언을 통해서 의사소통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즉 물어보는 이유가 아까 교육자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앞에 교육자는 의견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면 이때 의뢰인이라고 하는 건 물어보는 이유가 그들에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니까. 세 번째, 관련성이 높을 때 이때도 제한적 참여를 하는데 이때 뭐냐면 그 이해관계는 가지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참여는 하고 싶은데 똑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시면 되고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 조직 의사결정을 전문가가 내리게 됨으로써 참여자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또 똑같이 교육자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얘들은 똑똑하지 못하니까 의사결정은 우리가 내겠다 이거예요. 앞에서 조직의 목표와 다르다. 그거는 좀
이 신뢰도와 다르다. 이거는 달리 봐야 돼요. 신뢰성이 없을 때 교육자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직의 목표랑 다르니까 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저항을 그 저항 없이 수용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의견을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지 않으니까 얘네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무시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섭섭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지만 너네들 이게 결정이 안 될 수 있다. 결정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너네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반영하니까 노력하겠다. 경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교육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니까 점수 주기가 딱 정말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지시자. 아무것도 없는 경우 비협력적 상황이죠. 이 수용 영역 내에 있으니까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 수용 영역 내에 있다는 것은 뭐다? 그 사람들이 그냥 의견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 의사결정을 실시하면 된다. 이게 호의와 타터의 바로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쉽다면 뭐 이거보다 더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단적 합의는 하셔야 될 게 결론이 이 통합자, 여기는 다수결이니까 의회의원, 집단 자문이니까 교육자, 이때는 의뢰인, 이때는 이때 교육자겠죠. 교육자. 그리고 이때는 참여시키지 않음, 절대 배제, 지시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 학교장의 역할,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호야 타타를 한번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보시는데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조아리의 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점증 모형부터 쭉 이제 만족 모형까지 한번 나가는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